양정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진로와 직업 두 번째 온라인 강좌입니다. 생애 첫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일주일이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난번 강의도 무난하게 수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럼 두 번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지난번과 동일하게 학습자 정보 입력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자 정보 온라인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덕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덕후는 일본어인 오타쿠를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 부르는 말인 오덕후의 줄임말이죠. 오타쿠는 197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집안에 틀어박혀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후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입덕, 탈덕, 성덕 등 다양한 파생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수업 주제인 덕업일치라는 단어도 이렇게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덕업일치의 뜻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한번 걸어 보았는데요. 덕업일치라는 단어의 뜻을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궁금한 학생은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청해 보길 바랍니다. 덕업일치는 덕질과 직업이 일치했다라는 의미로 덕후 중에서도 관심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창업가이자 기업가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 또한 덕업일치를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애플 덕후를 탄생시킨 장본인 스티브 잡스도 어릴 적부터 툭하면 집안의 전자제품을 분해했다가 망가뜨린 전자기기 덕후였고요. 23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마크 저커버그의 덕질에서 시작된 SNS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70여 개의 매장만으로 스타벅스의 경쟁 브랜드로 떠오른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블루보틀이 그 한 예입니다. 블루보틀의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은 클라리넷 연주자였는데요. 순회 공연을 다닐 때에도 자신이 직접 볶은 커피를 갖고 다니며 내려 먹을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 덕후였습니다. 공연이 줄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자 그는 2002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골목 작은 건물에서 커피 사업을 시작했고 비록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블루보틀을 키워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국내 1호점이 개점되면서 대중에게 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일주일에 웹툰 몇 편이나 봅니까? 지금의 웹툰 시장을 키워낸 사람 또한 덕후였습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만화의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만화를 좋아하는 만화 덕후였습니다. 그는 네이버를 입사할 때부터 웹툰 기획자를 지망해서 일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당시 네이버에는 만화팀이 없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구 씨는 스스로 만화 서비스를 기획하였고 2005년에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출시했죠. 이후 조석, 김규삼, 정다정, 기안84 등 다양한 웹툰 작가들을 발굴하며 웹툰 시장을 개척했고 그 결과 10여 년 만에 네이버 웹툰은 이용자 3,500만 명의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만화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가 현재 네이버 웹툰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애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랑 관련된 사람입니다. 목동에서도 볼 수 있는 떡볶이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두끼의 창립자도 덕후였습니다. 두끼의 대표 김관우 씨는 2011년에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 정도로 떡볶이를 좋아하는 덕후였습니다. 떡볶이를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생각에 5년간 전국에 있는 수백 곳의 떡볶이 맛집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노하우를 배웠죠. 그리고 2014년에 두끼 떡볶이를 창업했습니다. 아직 창업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현재 국내 2,300개 이상의 지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50여 개 이상의 지점을 통해 세계 속에 떡볶이 한류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 말고도 더 많은 덕업일치를 이룬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시간 여유가 된다면 링크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들이 다양한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덕업일치는 경제활동을 앞둔 청년들의 로망을 대변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잠깐 빌려 쓴다면 즐겁게 일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평생 동안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은 덕업일치가 갖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꼭 덕업일치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덕업일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겪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의 덕질에 누군가가 경제적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나의 취미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덕업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덕질은 아마추어여도 괜찮지만 직업으로 삼으려면 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덕질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좋아만 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지난 시간에 재능과 직업에 대해 다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직업은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능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생각해보면 놀이나 취미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활동이므로 재능과 덕질의 관계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둘 사이에는 꽤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나의 덕질을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로 활동과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잊지 않았겠죠? 활동과제를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아래 학습과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과제를 작성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